스스로의 참여로 네, 안녕하세요. 오늘 모더레이터 역할로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진행하게 될 완주 문화도시 지원센터의 전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멀리서 또 가까이서 오늘을 위해서 이렇게 자리해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는 내일을 준비하는 완주군 문화공동체들과 함께 공동체 성장에 대한 질문, 그리고 그 질문의 답변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도움을 주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좀 편안하게 대화 나누면서 이야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 자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에서는 저희가 특별한 정함을 두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질문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사전에 조사됐던 고민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사례, 이게 왜 그런 고민을 하게 되셨는지에 대한 사례 정도 내용을 얘기해 주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또 이제 전문가들 답변 들어가면서 이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좀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고민에 대한 해결의 열쇠를 좀 찾아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컬처메이커즈 키톡 공동체 성장의 열쇠를 찾아주실 두 전문가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생활문화 영역에서 그냥 단순히 향유로만 끝나지 않고 스스로가 문화생활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 그런 다각화된 활동들로 지역과 함께 소통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예, 바로 옆에 분부터 소개드릴게요. 한국문화의 집 협회의 우지연 이사님이십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가운데 계신 분은 광주 북구문화의 집의 정민용 관장님 오셨습니다. 네. 각자 하고 계신 일 간단하게 조금 이제 아무래도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문화의 집 협회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의 문화의 집이라고 하는 주민들이 직접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 이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100여 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 여기 완주 같은 경우에는 완주 문화의 집이 삼내 생활문화센터와 함께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저쪽에 이제 혁신도시 쪽에 이서 문화의 집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집도 주민들과 함께하는, 주민들이 동네에서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를 중심으로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어서 계속 뭐 전승호 선생님이 전문가 이러셨는데 꼭 뭐 그런 거에가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 같이 그런 활동을, 주민 활동, 그다음에 문화 활동을 고민하는 같은 입장에서 오늘 얘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관장님도. 네, 저는 그 문화 공간 중에 하나인 북구 문화입이라고 광주에 있거든요. 거기 생활문화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동네에서 하는 다양한 문화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다 연계해서 하고 있으니까 오늘 좋은 그 이야기들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지역과 또 소통을 하고 계신 분들, 이제 4개 공동체 분들 모셨습니다. 지금 1개 공동체 분은 조금 늦으신다고 연락이 왔는데 오시면은 이제 박수로 마지막 분이니까 화답해서 또 맞이해 주시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한 분 한 분 좀 소개를 좀 먼저 한번 드릴게요. 그 문화지트 팔레터의 최미경 대표님 오셨습니다. 바로바로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네, 그럼 한번. 네. 네네네. 괜찮아요. 너무 딱딱하지 않게 진행할 거니까요.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화산면 문화지트 팔레터 대표 최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이라도 좀 해주시지. 아지트 팔레터. 네, 저희 팔레터는 지금 문화 공간으로 한 지가 한 4년 정도 됐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여기 문화도시 추진센터에서 했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그걸로 활동으로 처음 시작해서 문화 활동을 생각을 했는데, 그 화산면에 문화 공간이 있음으로써 진짜 화산면에 문화의 하나의 씨앗이 저는 뿌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어려움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 자리 뭐 전문가님께서도 계시니까 하나하나씩 풀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옆에 그 다문화 공동체 보물섬 대표님, 김종례 대표님 또 간단하게 소개 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다문화 공동체 보물섬을 운영하고 있는 김종례라고 합니다. 저희 보물섬은 한 11년 차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운영한 지 다문화 이주 여성들이 보물섬에서 한국어 교육도 받고 또한 상담도 하며 그들이 또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해서 또 그들이 일을 해서 또한 그 인건비도 받아가고 그러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곳에서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과 또 지역 주민들이 함께 같이 또 공동체를 이루어서 뭐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고 또 우리 다문화 이주 여성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은 아니고 그 또 건너고요. 그다음에 그 아리아리 대표님, 김원경 대표님 또 공동체 소개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리아리 대표 김원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 아리아리는 이제 정신장애인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이고요. 저희는 정식으로 생긴 건 2019년도부터 활동을 해서 현재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뭔가 방향이 애매모호하게 뭐 아무튼 좀 뭔가 잡히지 않은 상태로 3년이라는 시간이 좀 훌쩍 2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좀 지나가긴 했는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많은 조언을 받고 저희가 좀 방향성을 확실히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는 이제 그냥 단순히 막 아는 사람끼리 아름아름 모여서 시작한 건 아니고요. 저 이제 정신재활시설 한사랑이라는 시설에서 종사자랑 회원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문화활동을 좀 향유하고 싶어서 시작한 단체이기도 하고 지금은 약간 이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뭐 정신장애인의 인식 개선이나 권익 증진을 위한 뭐 그런 활동이 없을까 고민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제가 이번에 컬처 메이커즈 키톡 준비하면서 그 각각의 참여하는 공동체들과 그 전화 통화 혹은 그간에 들었던 이야기들에서 발견됐던 고민들을 제가 1차 정리를 해서 그 여기 이제 전문가분들께 이제 선배님이라고 할게요. 그냥 전문가라는 표현을 아까 조금 그 선배님 분들께 제가 먼저 일단은 사전에 한번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이번에 좀 많이 놀랐었던 게 지금 4일 동안에 16개 공동체들이 이제 오시면서 진행이 될 텐데 그 공동체들이 공통적으로 고민을 느끼셨던 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도 좀 광범위한 부분이어서 첫 번째가 공동체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근데 이 공동체 운영에서는 어떤 대표 의존성 부분, 그러니까 대표자만 일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역할 분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이제 그에 따라서 또 어떤 그 수익과 관련된 그러니까 수익이 없다 보니까 공동체 운영에 대한 어려움들, 그다음에 보조금에 너무 좀 집착하게 되는 약간 보조금의 편향 그 보조금이 있어야지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고민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으셨었고요. 그다음에 공동체 성장과 관련된 부분도 이제 큰 주제로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성장과 관련된 주민 그 좀 내용에서는 방금 김원경 대표님 얘기하셨던 대로 이제 공동체 방향성 잡기가 좀 어렵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 구체적인 로드맵이 그려지지 않는 경우들도 좀 있었던 그 부분으로 좀 조사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공동체 운영과 공동체 성장에 대한 부분으로 좀 조사가 좀 됐었어요.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그 공동체 방향성 부분에 대해서 김원경 대표님 한번 사례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이제 얘기를 한번 좀 시작해 볼까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질문도 해줘도 되고요. 그다음에 먼저 사례를 좀 어떻게 그 공동체 방향성 잡기가 어려운지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이제 좀 진행할 때 좀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컬처 메이커즈 스쿨을 통해서 제가 이제 수업을 듣고 거기에서 지역에서 제가 살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현장이 이제 복지시설이기도 하고 정신장애인과 함께 하니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지역의 문제점을 찾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이런 아리아리 공동체라는 걸 형성하게 되었는데요. 네.
그랬는데 맨 처음에 2018년도 11월, 12월 그때쯤 그냥 뭐 이제 단체 등록 안 하고 그냥 처음 만들어서 할 때는 그냥 우리끼리 신나게 문화활동하면서 눌러랄라 해볼까? 우리가 뭐 정신장애인들이 어딘가에서 문화활동을 하려고 하면은 지역 주민들과 섞이지 않는 곳에서 하기를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희가 막 어디에 몸둘 곳도 없고 갈 곳도 없어서 항상 우리 안에서만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끼리 뭐 재미있게 그러면 문화활동이라도 재미있게 문화 향유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어느 목적성을 가져야 된다고 또 자꾸 생각이 들다 보니까 어차피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은 필요한 거니까 그러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인식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인식면을 좀 달리 바꿔보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정신장애이니까 이상한 사람 평소에도 막 이상한 사람 이런 시각이 아닌 뭔가 우리 약간 다름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그런 인식 개선 활동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활동을 했다가 또 다시 목적을 좀 바꿔서 우리끼리 또 재밌게 놀아볼까도 뭐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또 뭐 이제 이 사람들이 문화활동을 하고 문화활동을 하면서 뭔가 기술 문화활동을 통해서 기술을 습득을 하다 보니 일자리 창출에 대한 또 기대감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 일자리 한번 창출을 위해서 무언가를 또 해볼까 하다가 또 뭘 하게 됐는데 이걸 또 하니까 또 이거 어렵네 하면서 또 그럼 다시 바꿔 우리끼리 놀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분위기가 오락가락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락가락 하면서 그냥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이렇게 보물섬처럼 딱 그냥 뭔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런 명목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근데 또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생각해서 고민이 드는 게 뭐냐면 앞서서 말했지만 저희가 이제 그냥 직장 내에서 이렇게 직장에 일하는 종사자와 저희 복지시설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들하고 같이 공동체를 만들다 보니 직장 내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저희 회원들을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을 이끌고 이 공동체를 막 이끌어 나갈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저 혼자 하자니 너무 버거운 면이 있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게 되면 협동조합이든 사회적 기업이든 무엇인가는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누군가 하나는 거기에 매진을 하고 올인을 해야 하는데 그 한 명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일자리 창출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고민도 들고 하면서 방향성이 자꾸 그래서 모호해지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연결해서 그 일자리 관련된 걸로도 지금 김종희 대표님 고민 많으시죠, 사실. 그리고 대표님도 혼자서 일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이제 우리는 일자리 창출에 다문화 이주 여성들이 그 운영을 한다고 해서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운영비가 잘 안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이제 군에서 건물을 저희가 이제 임대 형식으로 받긴 했는데 저희가 좋은 일에 쓴다고 해서 이제 임대비를 면제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게 군 건물에서 너네들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커피는 마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값도 안 내고 그냥 와서 놀고 가고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사실 운영비가 잘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하여튼 여기저기 막 이제 우리가 여기서 카페도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그 일자리 창출을 하고 운영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일을 해야 돼서 저희들이 베트남 이주 여성이어서 베트남 음식을 한번 팔아보자 해가지고 베트남 음식을 팔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먹기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리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와서 여기서 먹고 운영비를 조금 빼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가 돌아다니면서 우리 베트남 음식이 있으니까 와서 먹어라 강제로 막 데리고 와서 먹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운영비가 조금씩 나와서 그들 주고 그러는데 사실 그들에게 운영비 주기는
아직도 먼 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저기 뭐 제가 일이라도 하고 강사 일이라고 해서 가가지고 거기다가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해서 그들의 인건비를 주고 그렇습니다. 대신 그들이 이게 우리 이쪽 대표님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우리는 그들이 붙박이로 한 명이나 두 명이 있기 때문에 이주 여성들이 이곳에 와서 소통하는 공간이 되고 또 그들만이 아니라 이제 이주 여성의 자녀들이나 또 이주 여성들이 또 알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와서 소통하는 공간으로는 사실은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처음에는 이것을 그 보물섬을 낸 이유가 그들에게 이제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과 또한 그 지역 주민과의 소통과 또한 일자리 창출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인식 개선이나 지역 주민과의 소통은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운영비가 아직도 좀 여러 가지로 좀 미흡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 이제 뭐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운영비를 좀 어떻게 하면 잘 해서 운영비도 빼고 한 사람이 우리가 지금 2명이 있는데 2명이 아닌 3사람 그다음부터는 4명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까 발전되게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편하게 그냥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하고 싶으신 얘기하기 있으면 마이크 그냥 잡고 그냥 언제든 해주셔도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이야기 아까 김원경 대표님께서 얘기했던 어떤 방향수립과 관련된 부분 지금 이대로도 괜찮은지 아니면 뭔가를 또 긍정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혼자서 하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시설과의 갈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네, 김원경 대표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했었는데 전화 받으시러 잠깐 가시는 것 같아서 네, 그러면은 어떻게 김종인 대표님 이야기부터 한번 좀 어떻게 해주실 얘기 좀 있으시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두 분? 전문가분들, 네, 선배님 혹시 뭐 조언해주시고 싶은가 제언해주고 싶으신 것들 있으시면, 네. 그 조언의 형태가 아니라 같이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는. 저희들 상황들 다 마찬가지죠. 아 그 그래요? 상황에. 근데 뭐 이게 대해서 뭐 조언하거나 어떤 답을 자체를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완주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지역이 가지고 있는 비슷한 공동체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 케이스별로 이렇게 뭐 고민을 해결해야 될 지점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건 전반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쭉 퍼지면서 가지고 있는 한계이자 그다음에 과제이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제 우리 현재 모습을 좀 진단하고 들여다본다고 했을 때 좀 더 솔직한 이야기를 더 지금 솔직하게 해주고 계시는데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솔직한 이야기가. 근데 지금 이야기가 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솔직하게 다 이야기해 주시니까 일단 좋은 것 같습니다. 좀 더 듣고 네네 알겠습니다. 같이 또 이야기해 보는 것이지 뭐 저희들이 답을 줄 수는 없어요. 조금 더 듣고 네. 최민규 대표님 마이크 잡으셨는데. 제가 여기 이제 저는 공간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뭐든지 하려면 하나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간만 있으면 해결이 된다고 했었는데 공간을 유지를 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근데 모든 사업을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간에 대한 지원은 별로 없고 프로그램만 있고 그 프로그램을 받는 수익자들한테 유익한 거는 많고 그 공간을 유지하는 대표자에 대한 뭐는 없고 그걸 유지하려면 안 된다. 저는 솔직히 제 공간은 사유지입니다. 지금까지 유지를 하면서 저는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군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현재는 제 공간이 아닌 현재는 다른 사람들이 같이 유지를 하기 때문에 어느 분들은 군이 유지하는 공간으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억울한 건 뭐냐면 제가 기름을 춥잖아요. 겨울에 제일 어려운 거는 따뜻하게 해야 하잖아요. 근데 기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 사비로 기름을 구입을 해서 기름을 해야 돼요. 근데 대표라는 이유기 때문에 저에 대한 활동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래 내가 한 번 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 이거 왜 내가 왜 해 하고 있어?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모든 문화 사업을 보게 되면 대표자는 제외. 그런데 강사분들은 강사비가 많습니다.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배우는 사람들한테는 많은 재료비와 뭔가 혜택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획하는 대표자는 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뭐가 맞진 않고, 그래서 저는 이거 진짜 안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면 사람들은 너무 재밌어하고 이 공간의 필요성이 있어 하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고 4년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거를 해결하고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는 다른 직업을 제 일을 하면서 이 문화활동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항상 그 공간은 프로그램 운영할 때만 사람이 들어왔었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없을 때는 그 공간은 빈 공간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공간을 계속 유지를 하고 제가 항상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하는 것이 빵 기술이었기 때문에 그냥 뭐 거기에서 커다란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간단한 생각으로 조그만하게 올해 빵집을 열면서 거기서 빵의 수익금으로 빨래터를 유지를 하니까 그 어려움을 제가 이렇게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면 아유 들을 거 아쉬워서 그냥 내가 하고 말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그런 문제점은 군에서도 알고 기관에서도 다 아는데 그거를 해결을 안 하더라고요. 그 해결 안 하는 이유가 뭔가 그 돈이 다르게 쓸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대표는 안 돼, 이거는 쓰면 안 돼라고 규정을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진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힘이 없고 괜히 해야겠다는, 왜 공간을 유지를 해야지? 나 안 하고 말아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완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운영하는 거 보면 기관이나 군에서 운영하는 그런 공간에서 대부분 운영하는데 저는 지금 사유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아요. 근데 어느 지원을 받은 상태에서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독립적으로 자립적으로 하려고 방향성을 이제 바꾸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제가 생각을 자리 잡은 거는 얼마 되지는 않고요. 근데 처음 하신 분들은 그 어려움이 진짜 많이 부딪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그 어려움을 네가 해결해 라는 식으로 저는 많이 겪었거든요. 그런 거를 어떻게든 이렇게 도우면, 저는 지금 제일 부러운 건 뭐냐면요.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일이 없어요. 그래도 일은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고정적인 직원이 있어요. 저는 지금 문화 사업을 활발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고정적인 그 행정 일을 할 수 있는 누구 관할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제가 오로지 혼자서 제가 빵도 구해야죠. 무슨 사업 계획서가 있으면 이렇게 서류도 작업해야 하고 모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이 진정이 안 되고, 오로지 주민들과 뭔가 모든 좋은 사업들이 있겠지만 그냥 제가 흘러가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행정적인 지원이, 그 프로그램 운영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 지원이 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저희가 필요한 거는 그런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 개인 공간을 지금 그 지원 사업을 여러 번 받으시면서 사실 그 한 달 살기도 하셨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몇 번 찾아뵐 때마다 그 공간을 계속 공사하시면서 그 예술인들 레지던시 공간으로 새롭게 꾸미시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런 활동들 계속 오랫동안 하시면서 사실 힘드시겠다라고 저도 간접적으로 느끼고는 있었어요. 이게 공공에서 하는 일도 사실 힘든데 개인이 이거를 하려면 얼마나 더 힘들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긴 했었는데 이런 또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또 듣게 되네요. 그리고 그 늦게 오셔서 소개도 못 하셨고, 네. 예, 얘기했던 그 간단하게 자기 그 공동체 소개 한번 부탁드리고, 물길 따라 살림의 고은영 대표님. 네.
저희는 물길 따라 살림이라는 이름으로 작년부터 이제 완주 지역에서 메이드 인 공공 사업을 무정산 사업 한번 선정돼서 사업비 진행해보고 올해 이제 무정산 아닌 정산으로 하는 두 번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와 보니까 와도 되는 자리였나 하는 약간의 부담감이 있는데 저희는 사실 공동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은 동아리 같은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는 아이들 그리고 아는 엄마들끼리 조금 모여서 작년에 아주 소규모로 한 4가족, 5가족 활동을 하다가 이제 올해는 정산도 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좀 알리고 싶어가지고 늘 회원이 9가족, 10가족 이 됐고 그 다음에 인원이 약간 작년에 15명 기준으로 활동하다가 올해는 좀 30명으로 늘렸더니 좀 저희 회원분들 아닌 분들도 같이 해가지고 그냥 그런 분들이 그때 매달 한 번씩 활동을 하는데 조금씩 달라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갖고 있는 고민도 지금 얘기해도 되나요? 저는 아까 대표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공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행사도 진행하고 얘기도 하려면 좀 안정된 공간에서 계속 그거를 이렇게 제 집이 아니고 저는 지금 집 공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저희 집에 이것도 놓고 저것도 놓고 막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그냥 별도의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 회원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안정적인 공간, 늘 그 자리.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서 만나요, 다음 달은 저기서 만나요가 아니라 이 행사를 할 때 우린 늘 여기서 해요라는 좀 그 장소가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지금 고민은 내년에 그럼 창업보육센터를 한번 신청해서 거기 안에 공간에 회의실도 있고 하니까 거기를 임대해 볼까? 막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가 아까 대표님이 공간 운영하는 것도 생각보다 어려움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찬찬히 한번 살펴봐야겠다. 무작정 막 하면 또 제가 일이 늘어날 수도 있겠다 하는 약간의 부담감이 좀 생겼고 저희 공동체 안에 이제 일을 나누는 분담? 저는 항상 그게 고민이거든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하려고 만든 공동체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저 혼자 하고 있는 느낌이 들 때가 간혹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또 어떤 단점이 있냐면 회원분들은 왜 일을 안 나눠? 왜 혼자 하려고 해? 라고 또 약간 우리 좀 회의도 하고 얘기도 좀 해요라는 좀 그런 메시지가 또 들리더라고요. 왜 너 혼자 하냐? 약간 독단적이다라는 느낌을 좀 주는 회원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회의가 필요하구나를 올해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역할 분담. 근데 이게 지난번에 컬처 메이크업반에서 힌트를 주신 게 질문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저희 단톡방으로 주로 운영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이런 거 필요한데 해줄 사람 이렇게 좀 먼저 물어보고 진행을 할까 하는 아주 작은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긍정적인 질문은 사실 공동체들이 서로가 발전해 나가기 위한 어떤 하나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방금 또 이제 공동체 내 역할 분담과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 혹시 또 다른 분들도 고민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혹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총무님 팀하고는 반대로 여기는 왜 혼자 독단적으로 같이 회의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약간의 80%가 정신장애인이고 나머지 20% 거의 85%가 정신장애인이고 나머지가 이제 비장애인인데 대부분 이런 활동을 하게 되거나 무언가를 기획하게 되면은 그냥 너가 해 이렇게 되거든요. 저는 같이 회의를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같이 나누고 싶은데 그냥 네가 해, 네가 시작했으니까 네가 하고 네가 마무리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역할이 너무 좀 과중이 되어서 그거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좀 괴로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전성훈 쌤한테 그런 말을 좀 여러 번 했었고 저 중간에 이렇게 솔직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몇 번씩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저희 정신장애인 당사자분들은 많이 예전보다는 많이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저는 그분들도 이 활동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지금도 조금씩 회의에 참석하긴 해요. 근데 이제 그닥 이렇게 많은 결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의견을 많이 주는 편은 아닌데 근데 이분들 아니더라도 이제 비장애인인 다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듣고 싶고 충분히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무언가 시설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냥 시설 일 중에 하나인 것처럼 돼버렸어요. 공동체가. 그래서 어차피 네가 맡은 업무니까 네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돼버린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좀 있어서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하긴 하는데 최근에도 이제 상상 이야기 모임 때문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저는 선생님 쪽에 되게 부러운 게 그렇게 말해주는 회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리아리에는 그렇게 말해주는 회원이 없어요. 정말. 그래서 좀 너무 그게 어렵고 좀 힘든 면이 있더라고요. 네, 옆에 오신 공동체 이제 같이 활동하실 회원분께서 그 역할을 좀 같이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 최민경 대표님도 거기 지금 공간 이용하고 있는 주민 공동체들하고에 있어서 좀 그분들이 공간을 이용하면서도 대표님께 의존을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지금 지난번에 해주셨었는데 네. 그 내용도 간단하게 한번 봐줘. 제가 지금 이제 계속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그 공간에서 많은 프로그램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활동했는데 프로그램 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러다가 그 프로그램이 끝나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같이 뭔가 정산할 때는 같이 모이자 할 때는 또다시 나 바빠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거는 마무리 져야 하니까 아까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제가 하게 돼요. 근데 하다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왜 독단적으로 하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했어요. 저는 이 공간만 유지하면 되는데 굳이 내가 프로그램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커다란 일까지 해야 하는지 저도 진짜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방향을 조금 바꿨어요. 그래서 하나의 생각을 하고 있는 팀들을 제가 한 명씩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공간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알려줬는데 이분들은 잘 몰라요. 저도 역시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오기는 힘든데 그런 교육 같은 거를 저희도 받았지만 그 뭐 정산하느니 뭐 그런 거 하는 거를 아직도 주민들도 잘 몰라요. 그리고 사업계획서 쓰는 것도 잘 몰라요. 근데 그건 잘해요.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는 거, 참여하는 거, 재밌어 하는 거는 진짜 잘해요. 저보다는. 그것만 잘해요. 근데 또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면 또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런 거를 다시금 이렇게 끌어오게끔 하고 싶으면 제가 이제 진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제가 팀을 이제 그림팀, 교육하는 엄마들 그리고 다른 동아리 활동 팀을 이제 한 명씩 대표를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이렇게 모임을 구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고 싶으니까. 하고 싶으면 모여서 나를 만나게 해줘라 했더니 꾸리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저도 이런 방법이 있구나라고 했는데 꾸리기만 해요. 제가 처음에는 모집을 했는데 이제 꾸렸는데 나중에 정산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또 이제 정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결국은 내가 일이구나.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건지.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저는 진짜
이 공간에서 사람들이 진짜 완주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타 지역에서 하는 것만큼 저희 진짜 소외된 저희 화산 지역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그 사업들을 다 끌어와서 하고 싶은데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인력을 내가 또 한다는 거는 진짜 힘든데 여기 센터나 뭐 그런 데선 다 오로지 저한테 하라는 거는 진짜 부담스러워요. 그 역할을 좀 어디에선가 군에서나 뭐나 했었으면 진짜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거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역할 분담에 대해서 잠깐 저도 좀 할 이야기가 있어서 들었다가 놨는데요. 저도 다문화 이주 여성들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역할 분담이 안 돼요. 사실은 뭐 오로지 다 제가 합니다. 제가 나이가 60이 넘어갔고 이런데 나오기도 어떤 때는 창피하기도 하고 젊은 애들이 다 나와서 빠릿빠릿하게 하는데 왜 꼭 나만 가야 되는가. 근데 또 이런 걸 안 하면 저희가 운영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도 해서 이주 여성들에게 여러 가지 또 혜택도 주고 싶고 같이 이제 우리 성장하고 싶고 이래서 오는데 이 역할 분담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가 같이 있는 친구 이제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뭐 우리 여기에서 운영하는 컬처 메이커즈니 뭐 이런 것들 다 같이 받았어요. 같이 받아서 다음에 사업 계획서를 써서 쓸 때는 내가 쓸게. 발표는 네가 해. 이렇게 하고 다 써줘도요. 못 간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가서 또 하고 또 정산이고 뭐고 다 또 제가 또 다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또 역할 분담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아까 우리 추미경 선생님처럼 인력 지원이 정말 된다고 하면은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제가 또 이렇게 나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 계획서를 쓸 때 요즘 젊은 애들처럼 빠릿빠릿하게 잘 못 씁니다. 그리고 또 임팩트 있게 잘 못 써요. 그래서 막 이게 설명하는 거리 너무 막 길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되나 안 되나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이제 풀리지 않는 숙제죠. 그 역할 분장에 대한 거. 지금 관장님이나 아니면 이사님도 그 내부에서 역할 분장과 관련된 어떤 그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현재 전문가시기도 하지만 선배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같은 비슷한 뭐 사례나 아니면 좀 재현이 될 만한 이야기 좀 있으면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마 지금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더 무궁무진하실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되게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고 이거는 저는 이제 이 공동체들이 지금 각각 선생님들이 공통의 문제도 있고 개별의 문제들도 있고 하는데, 그러니까 완벽하게 100% 누구나 다 좋은 상태는 사실은 되게 어렵다는 생각은 있어요. 계속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해결하고 하면서 이렇게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가는 거다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진행형이다. 저도 되게 많이 하는 고민이 그거거든요. 이것만 해결하면 그 다음에 조금 나아지겠지? 이것만 해결하면 조금 더 나아지겠지? 근데 계속해서 새로운 상황과 계속해서 새로운 또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좀 많이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했을까? 이 사람들하고 뭘 하려고 했을까라는 이런 것들을 스스로도 계속 자꾸 이제 되새겨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하는 사람들과도 그런 얘기들을 자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또 막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일하는 거에 막 바빠갖고 막 이런 고민 들었다가 잊어버리고 일단 이거 빨리 끝내야 되니까 막 하기 바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바빠도 어쨌든 뭐 일은 해야 되긴 하지만 그런 지점들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이거 정산서 내는 거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거기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참여했는지,
참여한 이후에 어떤 생각들이 들었는지 이게 이제 자기 정리가 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그것을 진행한 어떤 실무자, 운영자, 담당자, 책임자의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한테는 그럼 어떤 의미로 남았는지,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한테는 또 어떤 의미로 남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스스로 우리들끼리 얘기하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는 항상 이게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뭔가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고 뭐 이렇게 뭐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이제 우리의 역할로 좀 들어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한편에는 좀 있고요. 물론 이거는 지금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거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아닐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안에 이제 조직 문화라고 하죠. 이 문화가 사실은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의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리고 이 조직의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바꿔갈 것인가가 사실 지금 선생님들이 다 제기하신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선생님들 얘기를 들으면서 좀 공통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공동체 활동을 하는 거는 분명히 이제 선생님들 개인의 필요도 있고 지역사회의 필요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만나서 어떤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뭐 개인적으로 시작했지만 이게 공공을 위한 활동이 이제 되기도 하고 지역사회에 연계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가는데요. 이게 이제 이 활동의 의미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를 떠나서 약간 이제 우리가 이 공동체 활동을 하는 우리가 너무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 지금 우리 스스로를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아무리 좋은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 활동을 하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좀 많이 이렇게 강력하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더 좀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나기가 어려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각각이 가지고 있는 뭐 어려움들은 다 다르시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뭐 이주 여성들이랑 같이 하는데 이주 여성들이,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도 그런 모임을 만들고 같이 하는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주 여성들이 완주 지역 사회의 지역 구성원으로서 자리 잡고 그분들이 이제 여기서의 그런 완주시 구민으로서, 그러니까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사실은 지원하는 그런 공동체 활동일 텐데 이게 너무 대표님 혼자서 막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건 아닐까. 예. 그래서 아리아리 같은 경우도 이 이제 정신장애인들하고 같이 하는 활동인데 물론 처음에 선생님이 시작하셨지만 그리고 지금 선생님 이제 혼자 하는 것에 많은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 이런 모임의 또 분위기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게 이 공동체 활동이라는 거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 좀 풀어나가게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 방향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뭔가 이제 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제공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것에 좀 거기서 조금은 벗어나도 괜찮겠다라는 게 한 가지 있고요. 물론 이제 최미경 대표님은 조금 다르시죠. 이제 최미경 대표님은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하려고 하시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이제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대부분 대표자들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 오고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이었다고 한다면은 저는 여기서 조금 우리가 안에서 갈등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내놓고 얘기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싸움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는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를 굉장히 직접적으로 그냥 나 힘들어가 아니라 우리가 이 공동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리고 나는 그럼 대표로서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가 나 혼자 이래서 내가 너무 힘들고 난 서운해 이게 아니라 대표로서 가지고 있는 지금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신 그런 고민들 그다음에 이 공동체 활동에 대한 고민들을 직접적으로 꺼내놓고 이거를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같이 풀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자리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자리는 그런 자리는 아마도
한두 번으로는 안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길게 갈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그리고 뭐 그 얘기가 다 끝나고 난다 해서 갑자기 회원들이 다 그럼 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지는 않겠죠. 한 번에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이제 우리가 그런 인식을 좀 같이 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그런 얘기 잘 안 꺼내 놓자잖아요. 그래도 내가 대표인데 아니면은 내가 또 그냥 이게 너무 이렇게 그냥 나의 서운함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불편한 얘기는 잘 안 꺼내잖아요. 이거 했다 싸우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마음 상하면 어떡하지? 불편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데 저는 우리가 같이 공동체 활동을 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불편함에 대한 얘기를 직접적으로 그냥 이렇게 돌려가 아니라 정말 직접적으로 서로 얘기하는 게 그러면은 저는 거기 같이 하시는 분들도 본인이 가진 불편함을 얘기를 그분들도 꺼내놓고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각자가 가진 그런 어려움, 불편함 이런 것들을 한번 대놓고 얘기를 해보자. 네. 그게 어떤 해결 지점을 찾든 아니면 계속 그 문제를 안고 가든지 간에 일단 꺼내놓고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자리들을 일단은 좀 만드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우리가 서비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공동체 활동 자체도 누군가를 위해서 서비스하는 활동이다라는 이 서비스의 개념을 좀 많이 우리가 자꾸 이제 빼면서 가는 것도 좀 같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 이야기에 약간 근원적인 질문이에요. 스스로 한번 질문해봤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제 그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혹시 공무원이세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걸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상당히 이야기할 거리가 많잖아요. 이게 어차피 보면 지금 아까 이제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모임인 거잖아요. 이게 예전에 가지고 있는 공동체하고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예전에는 뭐 대부분 마을이라고 하는 단위로 공동체가 결속력 자체가 있었고 그 자기가 소속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강했잖아요. 마을 같은 경우도 다 성씨들이 다 비슷하거나 가족이거나 친척이거나라고 하는 결속력이 상당히 컸는데 지금은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본인들도 마찬가지고 뭐 저도 그런 활동할 때 마찬가지인데 내가 공무원이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공공적인 일을 해야 돼? 혹시 그런 생각들을 많이 안 해오셨는지 거기서부터 저는 본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하는 거에 수준이나 아니면 해야 될 것과 그냥 굳이 안 해도 될 거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경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없다 보면 힘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한 이유는 오로지 개인적인 동기가 됐던 어떤 내가 이게 좋으니까 아니면 이게 좀 좋은 사회로 나가기 위한 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작동됐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지 사익이라고 했을 때 돈을 많이 번다거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명예를 갖는다거나 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지금 그 마을 단위에서 공동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게 이제 저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그만큼 우리 사회 자체가 상당히 좀 진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이제 민주주의의 어떤 척도 자체가 높아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말은 뭐냐면 곧 공공이 해야 될 일, 그러니까 공공성이라고 하는 부분의 역할 자체가 공무원이라고 하는 그 집단이 있잖아요. 그 하나의 어떤 문화를 자체를 가지고 있는 집단에서 민간이라고 하는 게 사익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진 집단으로 힘이 전 넘어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 지점에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최명 선생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행정의 역할? 그럼 행정의 역할이 어디까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런 공동체를 위해서 문화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역할이 어디까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경계 자체가 명확하거나 아니면 정리가 안 됐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행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즉 공공이라고 하는 부분이 민간한테 떠넘기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반대로 민간에 대한 영역이 너무 그 공공의 영역 자체를 오버하게 되면서 어떤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을 요구하게 되면서 그 두 개가 불협화음 자체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대부분 경우는 저는 공공이 해야 될 역할을 민간한테 떠넘기는 현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즉 굳이 민간이 안 해도 되는 건데 자기가 좋아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 입장에서나 공공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거잖아요. 그게 자기가 할 것을 대신해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책임성을 요구한다거나 어떤 이상의 역할 자체를 떠맡게끔 한다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많이 충돌이 되는 것 같아요. 지점에서.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좀 자기 정리가 있으면 좀 마음이라도 더 후련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제 저는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공공에서 해야 될 게 이제 공공재라고 하는 게 있고요. 민간에서 해야 될 것은 이제 민간의 영역에서 하는 민간재가 있어요. 근데 민간의 영역은 경쟁을 통해 가지고 되는 거예요. 경쟁에서 아무튼 우위가 있거나 경쟁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 것들이 민간에서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공공은 뭐냐면 마땅히 모든 사람이 그게 필요한 부분을 서비스를 해주는 게 공공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옛날의 방식이었으면 지금은 두 개가 겹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민간 경쟁력이나 아니면 돈도 없고 어떻게 보면 그러잖아요. 이게 수익 자체도 못 만들고 하더라도 그 역할을 민간이 공공적인 역할을 대신해 준다 했을 때는 공공에서 예산 자체를 지원을 해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여러분들의 저는 문화활동이나 커뮤니티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공공의 영역에서 지원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저는 그런 부분이 아마 조례나 아니면 모든 어떤 제도적인 상황 때문에 아마 보조금을 지원해 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다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사회도 이상한 사회예요. 소수잖아요,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정신장애인들하고 함께 그거를 놔두고 그런 것들 인식하고 하는 사람은 소수이지 모든 주민이 다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다문화도 관련할게요. 다문화 인식을 모든 주민들이 그렇게 인식해요? 안 하잖아요. 다문화 있으면 일단은 먼저 거부하고 보고 이게 더 많잖아요. 그리고 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주민들이 다 공통으로 다 인정해주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소수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특성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소수가 하는 일인데 좀 힘 빠질 때가 있잖아요. 왜 우리가 하는 일들을 모든 주민이 못 알아줘? 저는 물론 힘은 빠져요. 빠지긴 한데 한편으로는 뭐냐면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이나 저 같은 경우가 다수의 주민, 모두의 주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일은 저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국가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역할 부분을 좀 더 정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여기 지금 아까 계획서나 처음에 고민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힘 빠지고 어려운 이야기만 됐는데 저는 어느 정도 자기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충실하게 지금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다음의 역할의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분명하게 공공의 영역으로 저는 넘겨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는 적어도 조금 위로가 됐나요? 더 힘들어졌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 더 마음이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많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또 하나 예요. 뭐냐면 사회복지에서 그걸 잘하잖아요. 사회복지를 운영하는 기관 있죠. 노인복지센터, 만약에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공공이 운영합니까? 민간이 운영해요? 다 민간이 운영하는 거예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민간이 그 시설장이 돼서 해야 운영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이나 어느 정도 지용은 다 뭐냐면 공공에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 역할이. 사회복지 영역에는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근데 문화 영역은 그게 상당히 부족해요. 그런 제도나 시스템 자체가. 저는 그런 역할들이 앞으로도 만약 문화도시가 완주해서 된다 했을 때는 그건 제도적인 부분에서 계속 만들어져야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문제를 한 축으로 해결하는 건 이제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고요. 공동체가 이제 이렇게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제도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완주가 지금 문화도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도시 이 사업 안에서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갈래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어떤 공공의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다. 사실은 문화예술 영역이 복지에 비해서 이제 그런 인정을 못 받는 이유는 뭐냐면은 문화예술은 노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인식들이 아직까지 많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미비하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완주 지역 사회 안에서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저는 이 지원센터와 함께 완주 지역에 있는 공동체들이 모여서 이 공동체들의 역할을 정확하게 공공의 역할로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지원 책을 마련하는 그게 뭐 조례가 됐든 이런 것들을 좀 공식화해서 공동의 의제로 좀 풀어가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 예산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대부분의 문화 사업의 예산 지원 다 프로그램 단위거든요. 뭘 할 수가 없어요. 예, 정말 프로그램만 해야 되는 거지. 아까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프로그램 하려면 공간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는데 계속 프로그램 단위로만 움직이다 보니까 내년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내년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맨날 이렇게 이제 숨가쁘게 이제 살아야 되는 지점들도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지원하면서 지원해주는 쪽은 그쵸 과도한 공공성을 요구하죠. 그러면 그거는 다 대표가 책임져야 되고 아니면은 그 공간은 모든 주민한테 다 열어줘야 되고 이런 이제 굉장히 이제 지원하는 거에 비해서 그 역할과 책임은 과도하게 좀 요구하는 게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요구를 하려고 그러면은 정확하게 그럼 지원도 프로그램 운영비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체 이 공동체 활동에 대한 이제 지원으로 해서 저는 조금 더 나가면은 지금 뭐 시민 참여 예산제나 여러 가지 예산의 쓰임새의 변화들도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럼 더 나간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이 예산이 우리 공동체가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우리 공동체는 사업비보다는 인건비가 더 필요해라고 한다면 인건비를 쓸 수 있고 우리 공동체는 인건비보다는 사업비가 더 필요해라고 한다면 그렇게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비중의 부분을 각각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나 이런 거에 비춰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마련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굉장히 힘들다는 건 알아요. 힘든 일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문화도시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제기가 되고 공론화되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이제 공동체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완주에서 그런 얘기를 좀 먼저 시작을 해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사실 뭐 산 넘어 산 뭐 완주 군청뿐만 아니라 이제 저 국가적으로는 이제 그 기재부라고 하는 돈을 쥐고 있는 부서가 사실은 뭐 대통령 권력보다 더 높은 권력을 쥐고 사실 흔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얘기하는 거는 저는 필요하다. 네, 지금부터 얘기를 시작하면은 네. 또 언젠가는 되겠죠. 그래서 수면 위로 뛰어갖고 네 완주에서 얘기를 좀 시작해 주세요. 보면서 팁은 아니지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저도 이제 광주 북구에서 보면 마을 공동체 활동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오늘 오신 이분 네 분들 같은 경우가 아까 이제 소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소수자에 대한 관심이나 그거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강점이자 특징으로 좀 드러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소수자에 대한 지원 자체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수가 더 급하니까. 예전엔 그랬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이나 이게 갖춰지면서 이게 사각지대나 아니면 소수자에 대한 어떤 것들을 봐야 될 의무 자체가 행정이나 지방 정부나 누구한테 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 부분들을 저는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소수라고 하는 부분은 자원이 거기까지 많이 못 다가서니까 지원의 필요성도 훨씬 더 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보편적이고 광범위한 것보다는 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이 이제 도시 광역시나 아니면 서울 쪽에 있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못 하는데요. 물론 거기도 그게 필요하지만 특히 완주나 아니면 농촌 지역이나 아니면 이런 지역 갈수록 뭐냐면 아까 그 소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집중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제도적인 부분에 갖춰질 필요가 있고요. 지금은 그것들을 요구할 필요가 있고 요구할 조건이나 아니면 시대적인 여건이 저는 충분히 성숙했다고 생각이 드니까 특히 문화도시에서는 충분히 그걸 더 먼저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서 여러분의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각광을 받고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진짜. 네, 그리고 이제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공동체 활동이라는 것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내부 구성원들이 스스로의 활동을 아까 이제 의미를 정확하게 스스로 얘기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데, 한편으로는 지역 사회에서 자꾸 이런 활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러니까 이 활동이 가지는 의미와 위치를 계속해서 이제 읽어주는 역할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문화도시 지원 센터를 통해서 그런 자리들이 자꾸 마련이 되고, 이렇게 지역 사회 안에서 이런 이제 그냥 이런 공동체들이 있어요가 아니라 이런 공동체들이 이 지역 사회 안에서 어떤 역할과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가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가 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선생님들이 해주신 말씀과 이제 연계해서 조금 얘기를 또 풀어가 보자면은, 공통적으로는 아까 이제 선생님들이 그 센터에서 하는 많은 교육 프로그램에 또 참여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에서는 뭐 회의 잘하는 방법 이런 것도 혹시 교육하시나요? 네, 그런 프로그램도 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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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이제 그런 교육 프로그램 안에 약간 이제 그런 꼭지들이 좀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공동체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동체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대표 선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의 진행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그러니까 이런 되게 이제 모임 공동체 운영과 관련한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같이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우리가 좀 교육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 이제 대부분 이제 대표자 개인한테 많은 이제 책임들이 돌아오고 있는 것이 거의 우리나라 모든 공동체가 가지고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동호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심각하죠. 그래서 대표자와 총무님이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다 모임을 온전히 책임지고 그 10년 하시다가 이제 나 지쳐서 못 하겠어 하면은 없어지는, 이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공동체나 동호회의 흥망성쇠의 가장 큰 이유이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 어쨌든 내가 좋아서 하는 활동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서 하는 활동을 우리가 어떻게 같이 책임져 갈까에 대한 부분이, 그렇다고 개인들이 다 책임져야 되라기보다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좀 우리가 뭐 같이 학습을 해보기도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꼭지들이 좀 만들어지면은, 이게 뭐 그런 교육 과정 안에 들어가도 좋고, 아니면 어떤 이제 하나의 꼭지가 있다 그러면은 공동체에서 요청했을 때 같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볼 수 있는 구성원들과 함께 그런 것들을 좀 센터에서 마련을 해주셔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좀 공동으로 해결할 문제, 지역사회 안에서 해결할 문제여서 이제 좀 계속 센터를 외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아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우리는 오락가락한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근데 그 오락가락 하는 거가 많이 힘드세요? 아니면 뭔가 꼭 하나의 방향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엊그저께 회의할 때도 그랬지만 그렇게 딱히 방향도 크게 막 뭔가 자꾸 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이제 문화지원센터 내에서 지원을 받고 먼저 활동하다 보니까 왠지 일반적인 다른 공동체들 대부분 일반적인 방향성을 자꾸 가는데 우리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이런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른 공동체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좀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좀 인풋인가 조바심이 있어서 그러는 거지 막 그런 게 아니라면 저는 솔직히 지금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 고민은 이제 해결됐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렇게 해야만 해. 제가 아까 이제 서비스 제공자의 위치에서 벗어나자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꼭 막 공공의 역할을 어마어마하게 해야 돼. 우리가 막 뭐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이제 그 압박, 강박에서 그것들을 좀 내려놔도 괜찮다. 네, 이미 그러니까 사실은 선생님은 이 정신장애인들과 함께 우리가 문화 프로그램도 좀 했다가 일자리를 좀 만들기 위해서 이런 교육도 한번 좀 해봤다가 이것도 해봤다가 이 자체로도 저는 굉장히 큰 시도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왜냐하면 정신장애인들은 병원에서 퇴원해서 이렇게 지역사회에 나와서 뭔가 활동하는 것 자체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대부분 거의 각각 개인만 따져도 평균 10년 이상 병원에만 오랫동안 갇혀 있다가 지역사회에 나오는 정신보건법 바뀐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 말고 동의 입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병원에서 맨날 회전문식으로 이 병원에서 저 병원 태어나면 또 이 병원 그래서 병원만 다녔던 사람들이라 경험만 굉장히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배워보고 싶고 저것도 배우고 싶고 정말 그런 욕구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사실상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뭐 아까 서비스 제공자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셨지만 최대한 많은 걸 경험하고 습득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싶은 솔직한 마음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무런 방향성 없이 이렇게 가는 게 정말 우리 공동체 모임이 유지할 수 있는 걸까 이런 고민이 이제 들기도 했고 다른 공동체하고 좀 맞춰가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왜냐면 우리는 계속 아까처럼 동아리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동아리 같은 느낌이 아니라 뭔가 정말 정식으로 활동하는 공동체 약간 의젓한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이 자꾸 들어서 방향성이나 비전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엊그저께 저희끼리 회의할 때도 우리의 비전은 뭘까 이런 고민을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제 그 주신 얘기를 두 자문위원께서 주신 얘기처럼 저희는 저희의 많은 문제점을 같이 얘기는 해요. 솔직히 말해서 얘기는 하는데 그 방향성대로 흘러가는 건 아직 아닙니다. 물론 계속 얘기를 해야 하고 그걸 극복해야 변화하는 거겠지만 이제 얘기는 하긴 하는데 아직 특출나게 그 결과물이 나오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모르겠어요. 주변에서 저희를 봤을 때 조금씩 변화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왠지 저희가 봤을 때 더딘 것 같고 뭔가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솔직한 신경은 약간 동아리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하고 이분들한테 많은 걸 습득할 수 있게 그냥 경험의 기회를 줬으면 하는 마음이 양가감정이 왔다 갔다 그냥 하는 거죠. 저는 그냥 일단은 좀 시간이 더 필요하신 것 같아요. 예. 당장 막 비전을 세우고 뭘 하고 방향성을 막 정확하게 막 세우고 이렇기보다는 아직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시설을 전전하면서 오랜 기간 사실은 이제 사회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이제 있었고 지금 가지고 있는 욕구들만 하더라도 되게 엄청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풀어질 시간들이 더 필요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리고 딱히 안에서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도 좋겠다. 그래서 흘러가면서 그때 정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렇게 논의를 좀 해가셔도 좋지 않을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그 안에서 우리는 그래도 그런 고민은 계속 해가겠다고 하시면은 그건 고민은 계속 같이 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막 당장 결론을 내리려고 너무 압박은 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이제 뭐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했던 거는 그래서 그런 도움을 주고 싶다는 선생님의 그런 뭐 어떤 뜻이나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도움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더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일단 뭔가를 계속 그런 체험들을 하고 싶고 이런 이제 지금 현재 상태라고 하더라도 계속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뭘 같이 했으면 좋겠는지, 그래서 하고 나선 어땠는지, 다음엔 뭘 할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서로가 좀 물어보고 난 어땠는데 넌 어땠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좀, 그러니까 이거는 아리아리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좀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계속해서 서로 질문하는 과정들은 계속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순간에도. 그래서 계속 물어보면서 같이 얘기하면서 좀 가면 좋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활동을 지원금에 의존해서만 활동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 지원금을 주신 팀에게 약간의 부응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응을 생각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부응까지는 아니더라도 고물선 대표님도 아마 그런 생각하고 저희도 아마 했는데 저희가 이제 다른 공동체보다는 약간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동체이다 보니까 완주군대에서 그런 소외계층을 가진 공동체가 조금 더 이렇게 발전하면 더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주최 측에서는, 지원해주는 측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활동을 조금 더 이렇게 공신력 있게 열심히 해야 하는 거 아닐까라는 솔직히 부담감을
갖고 있었는데 물론 지원센터에서 그런 부담감을 주는 건 아닌데 제가 혼자 좀 스스로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주셨을지도 몰라요. 아니요. 그렇잖아요. 그냥 저희한테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물론 제가 이제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고 이거 하고 이런 생각들 해보니까 말하니까 막 국장님 뭐 관심이 있고 막 전성대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는데 그런 관심을 이제 많이 받다 보니까 그만큼 관심 받은 만큼 더 많이 질문하는 만큼 그만큼 많이 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확장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부담을 좀 많이 주고 있어요. 아담이게 논쟁이 그랬어요. 저희는 부담을 드리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 제가 다 관심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저랑 되게 많이 이야기들 나누셨을 거예요. 뭐 김종인 대표님까지 저는 같이 밥 먹으면서도 얘기 많이 나눴었고, 그다음에 저희 최명현 대표님도 작년 재작년에랑 이제 많이 찾아오셔서 얘기도 많이 나. 그다음에 고은영 대표님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부터 시작하셨기 때문에 사실 저하고 만남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많은 이야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제가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 제가 밤 막 10시 11시 이렇게 연락 와도 연락 피하지 않습니다. 저는. 네, 편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참 재미난 현상 같아요. 저희가 사실 공동체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거나 아니면 어떤 활동에 대한 거를 정함을 드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공동체들이 스스로가 활동해 나가면서 우리 공동체는 이럴 거야라고 하면 공공의 영역에서의 역할을 스스로 잡아가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공동체 문화 도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컬처 메이커라는 그 개념, 공동체들이 스스로에 대한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는 개념, 이런 개념들을 저희는 역할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역할을 스스로 만들어가시는 속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추상적인 개념이기는 해요, 저희 입장에서도. 근데 오늘 두 분께서 해주셨던 얘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채찍질 매로 이렇게 다가오면서 시스템적인 것들과 지원 체계에 대한 것들, 손봐야 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이제 또 이렇게 작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전문가분들께서는 아까 얘기 나왔던 것들 중에서 혹시 궁금한 사항들 있으세요? 공동체 활동하고 있는 거에 대한? 제가 지금 이제 계속 공동체라고 하지만 저희가 이제 그 공간에서 활동들을 해요. 근데 계속 수혜를 입은 활동하신 분들은 계속 수혜를 받는데 다른 분들은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폭넓게 다른 분들과 하고 싶은데 이 공동체라는 거는 몇 년 지나면 진짜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을 끌어안으려면 진짜 일이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이 공동체만 수혜를 입으면 다른 분들도 분명히 그거에 대한 질투감이 많아요. 근데 우리끼리만 즐기면 돼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 건지 저는 그게 그래서 제가 이 공간에서 저는 이제 또 다른 분들을 오게끔 다른 분들을 이제 이 공간에서 쓰세요 하면서 다른 분들과 만나면서 하면서 오해가 생겼어요. 기존에 계신 분이 우리는 내치는 거야? 라는 그런 오해를 하면서 기분 나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순간 제가 관에서 활동하는 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제가 끌어야 하는 일을 해야 한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어디까지 제가 해야 하는 건지 제가 어디까지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저도 혼란스러울 경우가 많거든요. 다른 공동체는 어떤 것을 의미하신가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서 많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저한테 저는 이제 이런 것이 있다라고 알려주면 저한테 같이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분들과 같이 사업 계획서를 쓰다 보면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 운영이 하다 보면 그분들과 같이 집중이 하다 보면 기존에 했던 회원들하고는 조금 이제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서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여기에는 공동체가 하나하나씩 있지만 저는 하나의 공간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러 그룹들이 있게 돼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아까 역할을 여쭤봤는데 저는 그냥 그 공간을 활성화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모든 그런 혜택을 받고 싶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네. 생각이.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공적인 공간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완주에도 보면 네. 그래서 그것은 국가 세금으로 해가지고 네. 건물을 멋있게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생활문화센터가 됐던 근데 이런 데는 공적인 공간인 거잖아요. 이게 거기는 공적인 공간이니까 아까 이제 자기는 네. 사적인 공간이라고 네, 하기 때문에 사적인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것이고 저는 그러거든요. 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통장님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요. 네. 통장님은 어떻게 보면 그 그잖아요. 이장님이나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이장님. 그것은 행정 체계에서 있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약간 다른 결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뭐 시세문화 하시거나 이게 서운해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분들이 봤을 때는 아마 이 공간이 어느 정도 공공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마치 뭐 군에서 만들어진 공간인갑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근데 그만큼 뭐냐면 그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거기는 없으니까. 저는 계속 그런 부분은 저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은 그래도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되고 있으니까 가지기에는 고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단계로 본다 했을 때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떤 고민을 해야 할 것인가는 이제 과제로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얼마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무리하게나 그런 것들을 더 막 영역을 넓힌다거나 저는 뭐 그지 않아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힘들어지니까. 운영비 생각해야지. 그다음에 월세 생각해야 되지. 이제 뭐 또 비용이 있지 그러잖아요. 근데 문다에서 뭐 전기세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뭐 마을 같은 데 가면 마을에 가면 그 기름이나 이런 것들 다 지원해 주잖아요. 그거하고는 다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약간 좀 잘 그걸 쿨하게 잘 저는 그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그렇게 들어요. 하게 되면 저는 그 공간이 문화 공간으로 계속 활성화하기를 바라는데 만약에 제가 이제 멈추게 되면 그 공간도 역시 멈추게 되는 그런 공간이 되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화산면에 하나의 문화 공간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게 제 저는 이제 욕심인가? 그만큼 이제 소명 의식이나 자기 사명감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건데 네, 그게 현실적으로 저는 적용되는 범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그런 필요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공공 영역에서 그런 문화 공간 자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 같은 경우는 민간 영역에서 운영 경험이 있는 사람 자체를 비용을 주면서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런 만약에 화산면 면 단위에서도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조은영 선생님 모텔 얘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참고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우연한 기회에 공간 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갖고 있던 분들끼리 같이 잠깐 견학을 다녔던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아까 저 제안 받은 것 중에 하나인데 공론장을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나 혼자 끌어안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얘기할 저희 그 회의 상상마당 회의 때문에 조금 약간 회원들 간에 약간의 마찰이 있었거든요. 그게 왜였냐면 회의 주최자하고 회의 참석자하고의 그 비용 차이 때문에 사실은 조금 그랬어요. 왜냐하면 비용 차이가 제가 생각해도 조금 컸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서류를 다 거기 단톡방에 공유를 했거든요. 그냥 뭐 얼마 받는다 다 써놓고 이제 만나가지고 사실 비용이 이렇게 좀 다르다. 근데 내가 하는 역할은 이런 거다. 이거 모아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뭐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다. 그리고 내가 받는 돈이 좀 많으니까 내가 회의 진행에 필요한 비용은 내가 되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이제 어떤 회원분이 이제 수고하는 게 많은데 그냥 써라. 괜찮다. 그런 얘기를 지금 들으니까 약간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전까지 막 나 너무 많이 받는데 이렇게 어떻게 하지?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다른 회원분들도 아마 그런 얘기를 공적인 자리에서 같이 했었으면 아마 더 좋은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 화산면은 저도 가봤는데 되게 외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다 돈에 관련된 거죠. 사실 저희 공동체 사업도 돈에 관련된 건데 이 돈이 어떻게 쓰는지 저희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냥 센터에서 다 알아서 저희가 정산만 해드리면 해주시는 건데 그 범위를 결정하는 건 센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범위를 정하는 건 군이나 행정기관이잖아요. 그럼 저희가 국민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그럼 과연 군이 돈을 잘 쓰고 있는가를 좀 그러니까 화산면에 정말 소외된 지역이고 접근성이 멀고 차가 없으면 아이들도 거의 밖으로 못 나오는 지역인데 그런 지역의 아이들과 성인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희가 이제 자꾸 민원을 내는 거죠. 공공적인 시설을 하나 만들어줘라. 뭐 작은 도서관이 하나 있지만 그건 너무 부족하다. 사람들의 수요를 다 맞추기가 그런 식으로 좀 해나가시고 또 그냥 그걸 열어서 우리 최미경 대표님은 나는 이 공간을 사적인 공간인데 활성화시키고 싶다. 사실은 우리 원래 회원분들 말고 다른 회원분들도 다 모집하고 싶다. 그런 걸 그냥 터놓고 이거는 이렇게 내가 원래 알던 사람만 쓰면 안 되는 것이다라는 걸 그냥 공론화 시키시면 다들 그 정도는 받아들이시지 않을까. 물론 서운함 표시할 수 있겠죠? 되게 지금 고은영 선생님이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문제, 아까 제가 이제 그 대표님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도 다 깨놓고 다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자꾸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인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저 사람하고 만나고 뭔가 얘기하고 푸는 게 아니라 공식화된 자리를 계속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식화된 자리에 들어와서 각각이 똑같은 무게감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게 그냥 내가 이렇게 만나고 개인적으로 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공동의 문제를 가지고 공동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이제 그런 이제 공식화도 중요한데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빨래터는 선생님 개인, 대표님 개인이 소유한 공간이긴 하지만 그 공간을 내놓고 오픈해놓고 주민들이 정말 아직 문화아지트로 썼으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공동체가 됐든 공간이 됐든 운영의 원칙이 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같이 하는 활동이고 같이 쓰는 공간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이 공간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한 원칙들. 아까 이제 대표님 말씀하셨던 이제 사실 이제 그런 어떤 공간이든지 간에 이렇게 텃세를 부리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오래 있다 보면은 이 공간이 마치 이제 내 거고 다른 사람들 안 왔으면 좋겠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다시 그럼 우리가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인가부터 해서 화산에 그러니까 이 문화 공간이 정말 없는 이 화산에서 문화아지트는 이 문화 공간으로 그럼 주민들과 어떻게 우리가 만날 것인가. 여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어떤 문화아지트가 될 것인가. 그래서 주민들이 누구나 다 화산면 주민이라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라는 대전제는 저는 대표님이 정확하게 박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운영 원칙을 저는 다 같이 논의를 통해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건 필요하지만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과 큰 방향은 대표님이 박아주셔야 된다. 그거는 회원들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이 공간은 우리는 화산면 모든 주민들한테 열려있는 공간이다. 그게 원칙이다. 그래서 그럼 그 원칙 아래서 그러면 공간 운영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 프로그램은 어떻게 결정할 것이며 그러면 여기 안 오는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그래서 그리고 이 공간을 그러면은 최미경 대표님만 그 공간에 앉아서 주구장창 공간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공간 운영은 그러면 어떻게 나눠서 같이 할 거냐 이런 부분들까지도 그러니까 와서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고민이 프로그램 할 때만 사람들이 모이고 프로그램 없으면 안 오고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이 프로그램 장소로서 인지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아지트 문화 아지트다. 화산면 주민들 누구나 다 뭔가 문화 활동을 하고 싶다. 아니면 뭔가를 시도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같이 모여서 얘기해볼 수 있는 공간.
거기가 문화 아지트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방향들을 같이 얘기를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지 프로그램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럼 어떤 활동으로 나아갈 건데 그래서 필요하면은 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우리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주일 중에 화요일하고 수요일은 완전 오픈해놓고 그냥 문화 아지트를 정말 열어드립니다. 여기를 아지트로 쓰고 싶은 사람들은 신청해라. 그래서 이제 시간대를 나눠서 거기 그 공간을 쓰도록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들고 와서 이제 그 공간에서 할 수 있게끔 해준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아지트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오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각자 해서 그 공간이 그렇게 이제 그런 공간으로 쓰일 수 있게 그러니까 대표님도 프로그램이 막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하려고 이 공간을 만드신 게 아니라 정말 이 공간이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같이 얘기하고 만나고 하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지만 계속 그 공간도 유지하고 계시고 그 공간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그런 의미일 것 같은데 일단은 사람들이 이 공간을 쓸 수 있는 방향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그분들이 직접 자기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게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하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정말 서포트만 해드리는 거예요. 사업계획서를 쓰시려면은 어디를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산을 하려면 어디를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도의 정보를 제공하는 거지 그거를 대표님이 막 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는 이게 1년, 2년은 하겠지만 지속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살짝 생각이 달라요, 저는. 그러다 보면 가랭이 찢어져요. 너무 힘들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사람이 다 그 공간 자체를 활용할 수는 죽어도 없어요. 바빠서도 안 되고요. 몰라서도 못 해요. 저도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민간 공간의 영역에서 특징 중 하나가 민간 공간이 공공성을 갖는 것은 모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다. 물론 그것은 슬로건으로 걸 수 있죠. 하지만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냐면 각기 취향이 있고 다르다 보니까 문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그게 현실이에요. 어떤 사람한테 불편해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먼저 다른 사람이 쓰고 있으니까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보니까 좀 꼴보기 싫어요. 그럼 난 일부러 안 가. 근데 저는 한편으로 보면 당연하거든요. 그지 않으면 공간을 못 운영해요. 그러니까 저는 민간 영역의 공간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한편 자기 고집도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그게 나중에 문을 닫더라도. 그래서 나는 그 특성을 물론 방금 우지연 선생님 하는 거하고 정면 배치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 넓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대 약간의 뾰족함도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는 결국은 그런 부분도 필요한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그지 않으면 특성을 잡아낼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나도 한번 홈페이지 가봤거든요. 빨래터가 진짜 빨래터를 안 가봤는데 가봤는데 빵 같은 경우도 있기도 하고 아마 화산면이라고 같은 안 가봤지만 그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진짜 유일무이한 공간이고 좀 특별한 공간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할 거예요. 아마 주민들도 그럴 거예요. 주민들이 더 편한 공간은 마을회관이나 이쪽이에요. 그랬을 때 저는 이게 기능적이더라도 저는 이 공간이 자기 특색 자체를 갖는 것이 저는 선생님 입장이 더 나아요. 왜냐하면 그걸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먼저 갖게 되다 보면 아까 같은 삼형식 우리 공간 없으면 아예 화산면에 공간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고 저는 무리가 가게 되니까 그거보다도 공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더 먼저 분명히 하다 보면 그 홈페이지에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게 특별하다고 찾아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저는 아까 좀 꼴보기 싫어하는 분들도 그래도 사람들 오니까 그래도 좀 뭔가 있는 같네라고 생각하면서 더 저는 폭이 넓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현실적인 부분도 같이 좀 고려해서 고민을 좀 하시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죠. 저는 문화집이 공공 영역이 있다 보니까 모든 시민과 함께해야 돼 이런 게 강하긴 한데요. 근데 이제 저도 요즘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정말 이게 다 모든 시민들한테 열려 있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저도 하게 돼요. 사실은
그러면서 근데 이제 특히 그 중에서도 저희가 요즘 하고 있는 고민 중에 그러니까 문화의 집은 그렇게 주민들과 함께하는 이제 공간이고 그러니까 같이 동네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공간인데 이게 문화의 집 요즘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이런 문화의 집 같은 공간이 많이 없었지만 이제는 그런 공간 되게 많거든요. 빨래터도 있고 그러니까 민간 공간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럼 우리가 같이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즘 우리랑 같이 그런 고민을 좀 나눌 이제 친구 공간들을 좀 많이 찾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저희도 이제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빨래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뭐 이제 화사면 모든 주민들한테 열려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하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민용 관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공간의 특색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리고 이 공간이 정말 어떻게 그러면은 그런 공간이 될 거냐라고 했을 때 회원제로 가는 것도 방법이겠다. 그러니까 너무 공간을 열어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를 와줬으면 좋겠어, 아니면 이렇게 이용해줬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되게 이렇게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대표님도 계속 나는 이렇게 선의로 이 공간을 오픈을 했는데 공간 운영이 또 그렇게 되지 않고 뭔가 계속 내가 또 이렇게 해야 하면은 선생님의 선의도 계속 이제 힘을 잃어갈 수 있고, 그래서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공간이 필요로 한 사람, 그다음에 이 공간을 같이 가꿀 사람들과 함께,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인들과 함께하는 공간이 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예 좀 폐쇄적인 회원제 공간으로 해서 같이 이 공간에 대한 운영 원칙도 같이 만들고 이 공간을 같이 책임질 만한 이런 방안들을 좀 찾아 나가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그런 아까 이제 몇몇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동체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 좀 독점적인 이런 것들도 그런 회원제로 해서 책임을 같이 나누는 방안으로 조금 그거를 좀 풀어가는, 그래서 그렇게 가시는 것도 좀 방법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서울의 사례이긴 한데 서울에 이제 목동 하면은 보통 이제 아파트 단지를 많이 떠올리시겠지만 그 아파트 단지 외에는 다 그냥 주택 밀집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예술가 두 분이 들어가서 이제 카페를 하나 차리고 그런 거기서 대부분 이제 커뮤니티 활동을 좀 많이 이제 꾸려가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시다가 근데 카페라는 거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매개 공간이고 뭔가 이제 활동을 하기 위한 거점이었던 거지 이제 카페 운영 자체가 아주 목적은 아니었었는데 그래도 사실 공간을 유지한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을 그래서 한 5년, 6년 정도 이제 유지를 하시다가 그래서 그 동안에 동네에 다른 공간들과 만나서 이제 연계 사업도 하시고 하면서 이제 같이 동네 활동을 하시는 이제 친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 카페를 운영하는 거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 한 6년 정도 하신 다음에 여기를 좀 이제 우리가 공간 유지하는 게 너무 어렵다. 공간을 유지하느라 다른 원래 하려고 했던 것들을 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공간을 문을 닫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분들이 그래도 거기는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그 공간이 없어지는 거는 너무 아쉽다라는 것부터 출발해서 같이 이제 회의를 하셔서 그 친구들이 그럼 우리 같이 조합을 만들어서 여기를 공동으로 책임지자라고 하고 이제 조합을 만들어서 거기를 그 조합이 인수해서 그 예술가 두 분도 그 조합 안에 이제 가입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은 운영을 하고 계신데 그렇다고 거기에 어려움이 다 해소된 건 아니에요. 해소된 건 아니지만 원래 처음에 개인의 공간으로 시작해서 이게 동네의 공간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공동의 공간으로 이렇게 바꿔가는 이제 과정들을 지금도 현재 거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공간 안에서 다양하게 그 조합원 분들이 각자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자기 활동과 또 동네를 연결하는 그런 매개 공간으로 활용하시기도 하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공간으로 활용하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냥 카페니까 동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차 마시러 오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연결되는 공간으로 가고 있고 근데 거기도 물어보면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고민들이 많으세요. 어떻게 계속 유지해 갈 수 있을까는 아마도 저는 공간을 가지신 분들의 또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평생의 과제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뭐 제일 처음에 드렸던 말씀이 계속 문제는 생긴다. 이게 하나가 해결됐다 해서 뭐 우리는 정말 이제 다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라는 것보다는 계속 우린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라고 하고 네, 가는 그런 마음들이 또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 월요일부터 진행돼서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그 지금까지 오셨던 분들 모든 분들이 다 거의 비슷한 얘기가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제가 그때 이제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나왔었던 좀 핵심적인 이야기 중에 조금 똑같은 내용이지만 좀 다른 방향에 대한 얘기했던 내용을 좀 잠깐 요약해드리면, 한 분 했던 거는 완주군 공동체들 운영 방식이 협동조합 운영 원리에 입각해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 그 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스스로 해결할 때 대표님이 독단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사실 협동조합의 원리로 간다 그러면 조합원들, 거기 회원들도 모두가 다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게 공론화된 자리에서 공식화된 결정을 통해서 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고민 해결에 대한 것들이 공론화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동체 활동하는 회원들하고 역할 분장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 주인 의식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한 분께서는 자기가 공동체를 예전에 한 10여 년 전부터 하면서 그 회원들이 주인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각각의 회원들한테 고유번호증을 하나씩 다 발급하게 했었대요. 그러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거에 대한 기획 프로그램이 좋든 뭐든 해서 그거를 고유번호증을 각각 하나씩을 하니, 내가 또 다른 대표가 되면서 이게 일종의 협회 같은 형태로서 이게 우리 공동체가 어떤 조직이 되면서 서로가 주인의식을 더 갖게 되면서 이게 느슨한 연대와 끈끈한 연대가 같이 동시에 이루어졌던 경험을 얘기를 해주셨던 분이 또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근데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여기 우지원 이사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던 회비 부분, 그다음에 회원제 부분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향유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당신이 낸 만큼 당신이 권리를 누릴 수 있어라는 것들, 이게 그것들이 주인의식으로 서로 공동체 간에 좀 끈끈한 돈독이 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좀 수단이 또 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좀 해주셨었습니다. 이게 마무리를 좀 지으면서 서로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좀 나누고 진행할까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들 더 있으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전문가분들께, 혹은 여기 전문가분들께서 앉아 계신 분들께. 없나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 정리를 좀 할게요. 아까 얘기 나왔던 것들 지금 그러니까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공동체 회원들 아니면 지역 분들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관점을 좀 벗어나야 된다라는 얘기가 좀 오늘 좀 중점적으로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갈등이 있더라도 내어놓고 서로 그러니까 툭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소통 구조에 대한 부분이 얘기 나왔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이 아닌데 왜 공공의 영역에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하려고 하지? 근데 사실 이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본인에 대한 어떤 민간의 영역과 공공의 영역에 대해서 본인에 대한 역할에 대한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부분들도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동체들을 위한 어떤 지원 체계, 제도적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완주군은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또 좀 제안을 해주셨고요. 이건 저희가 그 뼛속에 새겨놓고 저희가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런 제도 만들려고 하는 민회라는 시스템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주제는 아마 공공의 영역 속 공동체들, 한번 제가 이건 제안을 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는 아마 연초부터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지역 토론과 이게 뭐 수백 번의 회의와 뭐 그런 연구 과정이 좀 걸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얘기를 좀 나눌 수 있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에 대해서 의미와 가치를 읽어주는 장치도 저희한테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활동이 너무 긍정적이고 사회적이고 좋은 활동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이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응원해드리고 하는 어떤 저희 내부의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라는 내용. 그다음에 공동체 운영, 역할 분장, 회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교육 시스템, 교육 프로그램도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 이고 근데 마지막에는 이제 공간에 대한 특성, 아까 그 좀 구체적으로 좀 수립을 해야 된다는 부분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간에 대한 운영 원칙을 수립을 좀 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고민에 대한 고민 해결을 위해서는 항상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결하는 방법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으로 좀 이야기가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2시간이 꽉 채워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됐는데요. 혹시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 없으시면 마칠까요? 네. 빨리 맞추시는 걸 원하시는군요. 네, 오늘 이렇게 공동체 그 키톡, 완주 컬처메이커 키톡, 저희가 공동체들의 고민, 그다음에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좀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네.
이게 항상 응원이 중심이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좀 비슷한 얘기지만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가 풀어지는 것들이 있어서 이게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향후에 어떤 방식들의 이야기가 나왔는지 다시 한번 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멀리서 오신 분들부터 가까이서 이렇게 오신 분들까지 돌아가시는 길 조심히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그다음에 꼭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또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저에게 밤 늦게라도 상관없습니다. 연락 주시면 제가 언제든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산과 봉동 지역에서 아이들과 함께 환경을 주제로 한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 물길 따라 살림의 총무 겸 대표 고은영입니다. 오늘 킥톡 시간에 공동체 운영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나눠봤는데요. 좀 평상시에 공동체를 운영해 나가면서 혼자서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 다음에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을 할까 좀 고민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참석한 다른 대표분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회의도 하고 그리고 서로 소통하는, 터놓고 얘기하는 방법, 그리고 공동체가 갖고 있는 가치를 같이 함께 늘 얘기해보자 하는 좋은 조언을 얻었습니다. 덕분에 내년에도 용기를 갖고 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